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관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interpolation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는 이제 어느 사이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관법은 데이터 점들 사이의 값을 추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두 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 사이의 값을 얼마로 할 수 있는가? 여기가 XI, YI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가 XI 플러스 1, Y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임의의 어떤 점, X, Y라고 하는 이 점을 찍고 싶은데, 그러면 이 데이터랑 가장 근사적인 어떤 피팅을 해서 그 값을 추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커브 피팅의 방식을 좀 더 활용해서 그 데이터 그 사이에 있는 값을 추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점만 존재하는 경우 두 점을 직선 1차 다항식으로 연결하여 두 점 사이 값을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점이 3개나 4개이면 그 점 사이에 2차, 3차 다항식을 구하고 그 다항식을 이용해서 점들 사이 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점들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모든 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차수의 다항식이 필요한데요. 고차 다항식이 점들 사이의 값을 추정하는데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커브 피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절에서는 다항식에 근거한 보관 함수를 다루며 한 개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갖는 1차 보관법에 대해서 기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보관법 있습니다. 선형 linear interpolation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다항식 보관법 polynomial interpo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선형 보관법은 간단하게 두 점 사이를 직선을 긋고 그 점에 직선이 꺼져지면 각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다항식 보관법은 이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그 다항식으로 그 커브 피팅을 해서 그 사이에 있는 값, 자 이렇게 커브 피팅 한 다음에 이 두 점 사이에 여기에 있다라고 그 두 점 사이의 값을 추정하는 것이 다항식 보관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플라인 보관법이 있는데요. 스플라인 보관법이 가장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관법이 되겠습니다. 스플라인, 모든 점들을 지나는 다항식을 이용하는 것 대신에 두 점 사이의 각 구간에 대해서 스플라인으로 불리는 낮은 차수의 다항식들을 이용하여 점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스플라인은 앞뒤 구간의 다항식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의 다항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점들,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이 점이 있으면 이 한 3, 4개의 점을 가지고 다항식의 그래프를 피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 사이에 앞뒤에 몇 개의 점들을 연결을 해서 다항식을 구하는 거죠. 그 커브 피팅을 통해서 그 점을 추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각 지점마다 다시 또 커브 피팅을 하고 해서 부분적인 커브 피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형 보관법이 있고요. 선형 스플라인 보관법.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두 인접한 두 점 사이에 직선, 다항식, 1차 다항식으로 연결하고요. 우리 앞에 봤던 그 리니어 인터폴레이션과 같은 거죠. 두 점이 있으면 그 점을 가지고 직선을 만들고요. 그래서 기울기와 그 절편을 구한 다음에 y는 x 형태로 함수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x 값에 따라서 각각 위치에 대한 두 점을 알려주는, 그 사이점을 알려주는 것이 선형 보관법이 되고요. 2차 스플라인, 3차 스플라인 방법은 각 두 점 사이의 보관을 위해서 2차 또는 3차 다항식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1차만 사용했는데 2차 또는 3차를 사용하는, 고차를 사용하는 그
방식을 2차 스플라인, 3차는 3차 스플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훨씬 더 곡선에 가까운 이런 매끄러운 그 모습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지게 되는 거죠. 다항식의 개수들은 두 데이터점에 인접한 점들을 추가하여 사용한다. 개수들은.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매트랩에서 보관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차 보관법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1차 보관법. 그래서 그 인터폴. 자, 이 INTP1 이게 됩니다. INTP1 이게 1차 보관법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i는 인터p1 x, y, xi는 메소드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x, y는 x는 주어진 데이터의 수평 벡터 x축이고 y는 y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래서 x, y는 데이터 값이다. 자, 앞에서 봤던 각각의 데이터 값이 여기 x 각각의 x축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 y축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xi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위치에 xi 값을 넣어주면 yi를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한번 보면, 자, 만약 여기서 x를 넣었다. 그럼 여기 xi라 그러면 여기가 출력이 yi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xi를 넣어주면 yi를 출력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보관법의 방법인데요. nearest하고 그다음에 linear, 그다음에 spline, 그다음에 pchip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밑에 보시면 nearest는 보관으로 구하려는 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을 돌려주는 것이 되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linear는 우리가 linear spline, 우리가 1차 함수를 가지고 그 보관을 했던 그것을 linear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spline은 3차 스플라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차 함수를 가지고 3차 다항식을 가지고 저걸 보관을 한 것이고요. 3차 다항식은 특별히 큐빅이라고 불러요. 큐빅. 3차 다항식은 특별히 큐빅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pchip은 구간별로 3차 허밋 보관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부르고요. 뭐 이것도 이제 큐빅이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네,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는 주로는 그 pchip은 특별한 경우에서 사용하는데 저도 사용 안 해봐가지고요. 주로는 이제 그 스플라인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얘입니다. 얘가 가장 일반적으로 그 스플라인 방식의 보관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예제를 통해서 보시면 왜 그런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여기 한번 볼까요? 벡터 x의 값은 단조 증가, 오름차순 되거나 단조 감소해야 한다. x는 덜쭉날쭉하면 안 된다는 거죠. xi는 스칼라 한 점을 보관하는 경우 또는 벡터를 보관하는 경우, 벡터나 한 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함수는 이제 방금 살펴봤던 대로 사용을 하고요. 자, 이 스플라인이나 칩, p칩 같은 경우는 xi의 범위가 그 데이터 x 범위를 바깥 값을 가질 수 있다.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 두 데이터의 점 사이에 어떤 임의의 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x 범위를 넘어가 버렸죠.
그럼 넘어가 버렸으면 다시 그래프에서 보면 자 여기가 x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근데 데이터가 여기서 분명히 끝났는데 이 범위를 넘어간 구간에서 xi를 찾으라, xi, yi를 찾아라, 여기서 점을 찍어라 라는 거죠. 점을 찍어라 했을 때는 두 점 사이의 값이 아니라 이 점을 벗어난 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터폴레이션을 하지 않고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범위를 넘어갔는데 점을 찍어라. 그래서 이 경우도 커브 피팅을 통해서 그 범위 바깥에 있는 점들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뭐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우에 익스트라폴레이션, 이건 이제 보호외법 또는 외사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것을 인터폴이라 우리가 보관법을 이용을 해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보관법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점들을 아래 표와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리니어, 스플라인, 피칩 이 세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보관법을 각각 이용하여 데이터 점들 사이에 y 값을 계산하고 각 방법들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 보십시오. 이왕 할 거 이게 아까 우리가 리얼리스트였죠? 리얼리스트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리스트도 한번 리얼리스트까지 네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가 XY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XI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X 데이터는 0, 1, 2, 3, 4, 5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이 값, 여기는 지금 1 간격으로 이렇게 증가되는데 여기가 0.1 간격으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사이에 데이터들을 다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0에서 5까지 0.1 사이 데이터들을 다 구해라. 그래서 여기다 하나를 복사를 해서 얘를 하고 서브 플러스 좀 이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0에서부터 5까지. 여기 1은 1씩 증가되는 것은 굳이 증가를 안 해도 되니까요. y는 1.0 마이너스 0.6242 마이너스 1.4707 3.2406 마이너스 0.7366 마이너스 6.3717 자, 그리고 xi는 0에서부터 0.1 간격으로 5개. 그리고 네, yi에 여기를 이어로 할까요? 인터폴 in x, y의 xi 리얼리스트.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이거를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를 만들고 여기다가 리니어
P칩 스플라인 이렇게 하고 스플라인 P칩 이렇게 하고요. 그때 Y의 펑션을 이것을 이제 커브 피팅한 펑션을 찾는 거죠. xi 점 코사인 2 곱하기 xi. 자, 그리고 이제 서브 플롯 2, 2, 1로 합시다. 4개를 그려야 되니까. 자, 플롯 x, y 5 xi y 펀 xi yi near 라벨은 안 할게요. 라벨은 표시를 안 하겠습니다. 표시할까요? 표시하죠. x y 라벨 하고 이것도 복사를 하겠습니다. 4개. 그리고 일단은 서플롯을 2번 3번 4번 이렇게 하고 여기가 바뀌어야 되죠. 여기가 리니어 맞나요? 리니어 여기는 SPL PL 여기가 P치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 여기를 nearest라고 하고요. 자, 얘를 마찬가지로 커피를 할까요? nearest 여기를 리니어 스플라인 여기가 P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얘도 저장을 하겠습니다. 얘를 저장을 익스포넨셜의 인터 P1에 대한 예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실행 하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가 nearest 그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에 그 근사되는 여기가 지금 점선이 지금 사이 값들을 이렇게 그리는 건데 보시는 대로 여기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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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2점 이렇게 구해야 되죠. 그래서 잘 안 맞죠, 그죠? 리니어는 이 점 사이에 이제 점들을 이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 빨간색 선은 지금 이것을 가장 이제 커브 피팅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스플라인 된 거 보시면 커브 피팅이랑 그 다음에 이 점선
점선이 가장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P칩도 많이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중간값을 구할 때 스플라인 보관법을 2차, 3차 스플라인 보관법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스플라인 보관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커브 피팅을 우리가 이걸 하나를 다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얘를 다 빼고 데이터만 하나 그려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보이시나요? 근데 자, 다시 어디가 자, 네, 마크 사이즈 좀 크게 키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커브 피팅을 해주는 이 그림창에서 바로 커브 피팅을 해주는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툴에 들어가 보시면 그 기본 피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 피팅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 창을 보시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늘리시면 창이 확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피팅을 보시면 스플라인 보관, 그다음에 1차, 2차, 3차, 4차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스플라인 보관을 하나 해보시면 이런 것 같이 이제 피팅이 바로 그림을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1차 뭐 예를 들어서 뭐 1차 피팅이다. 1차는 뭐 2차도 아니고 3차. 네, 3차면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5차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이제 그 차수를 변경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여기가 이제 스플라인하고 3차 보관을 이렇게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자, 이게 3차에 대한 여기 보시면 3차에 대한 식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개수가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림을 그린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스플라인 보관으로 가면 스플라인 보관을 했을 때 네, 잠깐 3차다. 자, 3차가 있는데 여기서 그 3차에서 각각의 x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이다. 그럼 x가 3일 때 y 값은 얼마냐? 그래서 그 여기 실행에 이제 그래프에 표시를 해주게 되면요.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 위치를 표시를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보관법을 그 피팅 방법들을 여러분 선택했을 때 이것이 얼마만큼 에러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여기 이게 잔여 오차, 잔차가 이제 잔여 오차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커브 피팅 할 때 잔여 오차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잔여 오차를 플로팅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로팅을 하면 보시는 대로 이제 파란색이 여기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플라인으로 피팅했을 때는 거의 여기 바닥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확대가 안 되네. 보여지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 되네요. 네, 됐고요.
자,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각 지점, 여기 데이터 포인트에서 잔여 오차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을 때, 커브 피팅 했을 때 어느 것이 가장 그 적합한지를 바로 판별을 해서요.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매트릭에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같은 얘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가 그렸던 것들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그 에러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커브 피팅을 이용한 이제 커브 피팅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이제 피팅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창에서 기본 피팅 옵션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인터폴레이션, 커브 피팅과 인터폴레이션을 모두 같이 배웠고요. 다항식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